하이. 안녕하세요. 4월 11일 토요일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지금 여기 뉴욕 시간으로 정오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좋네요. 햇볕도 나고 바람도 적게 불고 희망적으로 이 좋은 날씨가 우한 폐평을 쓸어가기를 균을 죽이기를 바라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 이용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예고한 것처럼 페더럴 미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지난 1개월간 우한 폐평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제의 쿼런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를 제가 진단하겠습니다. 중국 우한 폐평으로 미국의 모든 3차 산업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리테일, 백화점부터 조그만한 상점까지 식품점 말고는 모든 게 멈췄습니다. 머리 깎는 이발소, 그 다음 미장원, 그 다음에 식당들은 거의 대부분 문 닫았고 거의 이제 선물 가게, 뭐 옷 가게, 그 다음 스포츠 용품 모든 리테일이 문 닫았습니다. 하물며 던킨 도넛, 커피하고 도넛을 파는 던킨 도넛 체인도 거의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비즈니스 것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닫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 같은 2차 산업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한 전염병에 걸리면 공장 문을 닫고 소독해야 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을 집에 쉬게 하고 해고하고 해고당하니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그 공국에부터 시작한 문제가 이제 소비에까지 수요에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단계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니까 양쪽에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70% 이상의 가계가 2개월 이상의 임금 없이 가계의 그 예산 그렇게 수익과 지출을 지탱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70%까지는 2개월 이상의 수익이 없이 지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도 우한 폐평이 오기 전에 뭐 주식을 팔았다라든지 부동산을 팔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돈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 뭐 주식을 팔아 가지고 현금화 시켜도 뭐 20-30% 내려간 가격으로 현금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또 사람들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자의반 타의반 다 지금 멈췄었습니다. 이게 이제 102년 만에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특히 가장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들 서방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뭐 한국, 뭐 인도네시아, 뭐 인디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우한 전염병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자유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경제인 미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 중에서 연방은행, 중앙은행의 정책과 방향과 의지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중앙은행은 Federal Reserve, 줄여서 얘기해서 Fed,
이런 오늘의 분석은 한국의 뭐 4대 신문이 파견한 뭐 특파원, 그 다음에 신문사들이 파견한 방송국에서 파견한 특파원들이 분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미국에 대한 그러고 이 경제에 대한 이 깊숙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못하고, 또 한국에 있는 뭐 경제학 교수들도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것처럼 심층 있게 그 다음에 넓게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지혜와 현명한 방송의 이용재 TV는 이 오늘의 그 연방은행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할 것인지를 깊고 심층 있게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회사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장은 제로미 파월은 아주 강하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선택한 미스터 파월은 아주 지금 중앙은행의 은행장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의 그렇게 플렉시블하고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유연하다는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보면 은행입니다. 그렇게 중앙은행은 일반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주식이 상장돼가 있든 국영기업이든 또 돈이 많은 개인이든 절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거래하는 거는 미국의 그 9,000개의 그 은행들하고만 대응 업무를 하지, 개인들한테는 절대, 개인 기업들한테는 그게 뭐 보잉이든 어떻든 이때까지 그 한 적이 없습니다. 은행 라이선스가 있어야, 은행 허가가 있어야 대출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 102년 만에 오는 우한 전염병으로 정부가 이 우한 전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집에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집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그 경제 활동이 모든 게 멈추니까 이 중앙은행은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7일 날 골드만삭스, 물론 뭐 골드만삭스는 그 은행 라이선스는 있지만 벌써 3월 17일 거의 뭐 이제 한 20일 전에 그 $1빌리언 대출해 줬고, 이제 연방은행은 큰 회사, 그 다음에 중급 회사까지도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정부, 그 다음에 주에 있는 각각의 그 도시들에게도 이제 대출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뭐 주정부도 그렇고 각 도시도 그렇고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 물건을 팔았을 때 그 7% 세일즈 텍스 이런 게 거의 안 가죠. 뉴욕시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으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줄 때마다 뭐 1%, 2% 받는 대출량의 1, 2%를 받는 그 몰기지 텍스, 세금 같은 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패드가 직접 이 주정부, 도시들, 그 다음에 큰 회사,
중급 회사까지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급 회사, 큰 회사도 뭐 은행에 면허가 없지만 그 연방의 페드가 이런 은행들한테 이런 기업들 크던 중급 회사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아주 역사상 있어 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전대미문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미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큰 회사, 알짜배기 회사들을 그 캐시플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직접 나섰다. 그리고 패드가 9개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2.3 트리온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3 트리온이 얼만큼 되느냐? 000입니다. 그러니까 0이 9개, 11개고 그 다음에 23이 23입니다. 그렇게 2300, 000, 거의 뭐 헤아릴 수 없는 숫자죠. 이 규모는 이 2.3 트리온의 규모는, 달러의 규모는 미국의 1년 GNP가 21 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1 트리온이고 현재 미 정부의 빚이 22 트리온 달러죠. 22 트리온이니까. 그러니까 패들이 지금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규모는 미국인의 1년 총 생산의 10% 수준을 대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 정부의 빚은 빚대 1년에 전 국민과 기업, 가계와 기업들이 생산한 양의 한 107%가 미국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은 이제 그 미 정부 트레저리에서 반드를 발행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더럴에 있는 페더럴의 그 대차 대조표 발란드 시트하고 별개의 문제죠. 미 정부하고 연방은 따로 북키핑 서류를 작성하고 레코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회계를 하는 거니까요. 자, 모든 경제는 이렇게 이제 서로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debt to GDP,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전체 빚이 1년 동안 국민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21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의 빚은 1년 국민 총생산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 미국은 107%니까 거의 뭐 빚과 1년 GDP의 양이 거의 같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빚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빚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국은 중국 국가의 빚과 그 GDP의 비율은 50%고, 그 다음에 한국은 40%입니다. 대만은 32%입니다. 그렇게 대만의 그 정부가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인구의 반이지만, 5분의 우한 전염병에 대응하는 대만 여자 대통령의 능력이라든지 성견 지명이라든지 그들의 장관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높게 평가하고,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만의 재정 구조는
정부의 재정 구조는 아주 건전합니다. 이거 봤을 때. 그 다음에, 일본은 왜 이렇게 210까지 되는데 한국은 40%밖에 안 된다. 근데 일본의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건전성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러고 일본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강하고, 그래서 단순 비교해 가지고는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기업들, 그래 개인 회사들의 빚이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그 기업들의 빚의 비율보다 엄청 높기 때문에 국가의 빚은 많지만 기업과 개인의 빚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자, 2007년부터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2007년 리만 브러더부터 일어난 그 재정 위기 때, 불황 때 2008년까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자고요. 그때 대응한 걸 보면은 지금은 더 심각하지만 그러나 기업들이라든지 은행들이 그때보다는 건강하니까 기업과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춰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때 했던 대응과 지금과 같은, 지금 규모가 더 커지지만,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연방은행은 페드는 모든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화이트하우스, 그렇게 대통령하고 콩그레스는 이렇게 미 하원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한 전염병, 중국 우한 전염병의 대응은 페드가 먼저 공격적으로, 창조적으로, 결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페드가 뒤로 빠지고 대통령과 콩그레스맨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미국 연방은행이 직접 그 중국 기업과 대기업까지 직접 대출을 해준다. 그만큼 이제 위기가 심하다. 이 얘기고,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2008년 9월에는, 자, 우리가 2008년에 어떻게 그 연방은행이 재정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면은, 그때 2008년 페드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 되는데,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는 한국말로 하면 대차대조표, 그렇게 재산이 얼마 있고 연방은행의 빚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순자산이 얼마 있는가, 이 구조, 그렇게 asset equal liability plus equity입니다. 그렇게 회계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우리가 전체 재산, 연방의 재산이 얼마나 연방은행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재산은 그냥 재산을 늘린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엔티티, 하나의 조직이니까, 연방은행도. 2008년 9월 달에 1 트리온 재산이 있었습니다. 1 트리온 달러 재산이 있은 거죠. 그렇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 중앙은행이 2007년 8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팍팍팍 풀었는데, 그게 1차로 풀고 2차로 풀고 3차로 푼 게 2014년까지 쭉 풀었습니다. 그때 2014년까지 풀었을 때 그때 2014년 밸런스 시트, 연방은행의 총 자산은 순자산이 아니고 전체 재산은 4.5 트리온 달러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6년 동안 연방은행의 재산을 늘렸는데, 그 재산은 거의 한 3배
정도를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4배 가까이 정도 되는 거죠. 4.5 트리온 달러니까요. 그래서 4를 곱하면 되니까 거의 뭐 한 4배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 피아 커런시, 그렇게 금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돈을 창조했다. 피아 커런시에서 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돈을 3배로 늘린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거의 4배를 돈을 늘렸는데 그렇게 돈을 창조한 거죠. 이 창조한 돈은 전부 부동산, 주식을 부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운 존스가 10,000 정도 됐다가 지금 뭐 30,000 정도대로 그러니까 만에서 거의 뭐 만 얼마에서 거의 지금 3만 불 왔다가 다시 또 2만 얼마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주식과 부동산의 돈의 단위를 엄청나게 올렸다는 거죠. 실제 그게 주식이라든지 에퀴티든지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의 어떤 뭐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가 올라갔다 이거보다는 돈이 엄청나게 옛날에 그러니까 100만 불 하던 집이 거의 뭐 200만 불, 뭐 170만 불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연방에서 돈을 창조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게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으니까. 그런데 오묘하게도 이 시중에 돈을 4배까지 올렸는데도 이 일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상품을 엄청나게 수입한 거죠. 싼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도 수입하고 그러니까 이 컨슈머 소비자 물가를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돈이 많이 도니까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식하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정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연방이 또 2.3 트리온 달러를 더 늘리려고 돈을 창조한다는 건데 이 돈의 창조는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제 경제학의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 생산량이 증가한 만큼 돈을 창조해야 되는데 국민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원래 뭐 GDP는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한 달 지금 올스탑 시켰고 이게 한 달이 더 갈지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 우한폐렴이 사라져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팍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몇 주, 몇 개월을 걸리면서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래서 올해 GDP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미국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2014년 12월에 4.5 트리온의 그 연방중앙은행의 대차 대답표였는데 2019년 8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3.7 트리온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높은 밸런스 시트에 돈을 많이 만들었다가 2019년에 돈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였단 말은 그 연방의 본드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돈의 현금을 이제 시중에서 끌어들여가 3.7 트리온까지 낮췄는데 5분 4월 달에 지금 이 미국의 그 우한 폐병으로 위기가 오니까 연방에서 지금 은행에서 페드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밸런스 CC 6 트리온 됐습니다. 그러니까 4.5 2014년 에서 6으로 올라갔으니까 1.5 트리온의 돈이 더 풀린 거죠. 이건 이제
큰 재앙을 막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정부, 도시, 그 다음에 기업들까지 대출을 연방은행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의 미국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중앙은행이 create money, 돈을 만들면 어떤 후과가 있겠는가? 그렇기는 소비자 컨슈머 인덱스, 그 일반의 모든 그 상품들, 차, 오토바이, 론, 머신, 모든 옷, 이런 거에 포인트 시스템을 먹여가지고, 거기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no. 그렇게 물건이 조금 비싸면 외국에서 싼 상품 수입해가 그거 이제 기업들이 하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렌트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주식과 부동산 값은 올라갈 겁니다. 물론 금값도 올라가겠죠. 안전성을 찾으니까. 그런 결과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경제가 스탑되고 사람들이 수익이 없고, 월세를 못 내고, 그 다음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못 갚고 있으니까 페더럴이 미국 연방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2 트리온의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돈을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들한테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또 250 그러고 300 빌리언 달러를 다시 또 만든다고 하는데, 빨리 이 중국 무한 폐병이 빨리 사라지고 없어져야 우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애들도 학교 갈 수 있고, 자녀들도 대학도 갈 수 있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지금 계속 피아 커런시를 창조하고 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고 공급해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모든 하우스홀드의 부모들은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 하나의 다른 나라가 이렇게 미국을 하는 식으로 따라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는 거는 모든 경제학자라든지 특히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는데, 기축통화의 가치는 실제적으로 100달러의 돈을 창조하면은 그 한 20~30%는 거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기축통화, 기준통화라는 거죠. 모든 단위의 기준의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만들었다가 줄였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큰 미 경제에 그렇게는 무릎을 친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데 무릎을 치면은 넘어지듯이 그런 건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에퀴티 마켓, 특히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제 판단이고, 그렇게 비즈니스 전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로 미국 연방은행 미스터 파월이 어떻게 정책을 지금 지난 한두 달 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공격적이고, 그 다음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건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자유진영은 그 서구적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독재하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은 또 2~3년 후에 이런 게 오면 또 커버를 하고 우리는 또 당하고 목숨을 잃고 고통을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세계 각국의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공산당하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의 보루인 대만을 지켜서 대만의 정당이 중국 본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세계는 안정됩니다. 그러고 중국은 저렇게 해둬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입니다. 저의 방송과 저의 정책과 저의 사명이 마음에 드시면은 저의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우한 폐병이 전염병이 스탑되면은 다른 그 탈북자를 돕는 그 운동도 하고 그럴 거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고요. 그러고 함께 사시는 파트너나 가족들 그러고 이 함께 집에 머물러 있는 모든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 세계 각국에 계시는 그리고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 건강하시고 여기는 미국 뉴욕 뉴저지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재입니다.